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의 부채는 5,137억 원, 2018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 기록인데요. 이 부채라는 이름만 들어선 심장부터 철렁이는데요. 그런데 이 부채의 의미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의미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의 방산부부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특히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곧 탄약 수요의 급증과 함께 하는 건데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상전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이 탄약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이 전쟁에 탄약을 지원을 하면서 탄약 공급에 불균형이 생겼고 이것은 민수용 탄약의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풍산의 방산 부분의 매출은 지난해 9,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나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이 2021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무려 34%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부채가 5,137억 원으로 2018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0%, 그리고 21년 대비해서는 무려 3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채라는 의미, 제가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부채긴 부채인데 앞에 계약 부채라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조금 이 의미를 빨리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부채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채가 아니라 사실 계약 부채는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부채 항목으로 기록되긴 하는데 이 의미가 사실 중요합니다. 계약 부채. 그러니까 아직 고객한테 제공되지 않은 상품이랑 서비스에 대해서 수령한 대금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 계약 부채라는 말이 선수주 후에 납품이라는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 부채라는 말이 미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부채는 앞으로 이 매출이 이 부채가 매출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계약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하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계약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향후 매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곧 시간이 지나면 곧 풍산의 수익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 말 기준 아까 5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는데 2018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32%나 성장을 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부채라는 의미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놓이시나요? 그러면 이 매출로 잡힐 계약 부채, 그럼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 부채가 어디서 왔냐? 대부분의 계약 부채는 이 소구경이랑 대구경 탄약에서 수주로 발생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방산부부의 성장이 그만큼 비역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소구경과 대구경에 있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구경과 대구경, 이것은요, 계약부채 대부분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풍산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납품 계약을 포함해서 대형 수주 공시를 올리게 된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방산업체와 뭐 폴란드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구경 탄약이 총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이 이 계약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앞서 1분기에 인도네시아랑 2,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 그것도 탄약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소국경 탄약의 누적 수주가 된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풍산의 수주가 증가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포탄 수가 거의 250만 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랑 한국이 포탄을 대여해서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포탄 공급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설비 증설이 지금 좀 되고 있습니다. 풍산이 150mm 포탄 생산 능력을 지금 2배로 늘리기 위해서 6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 설비가요, 가동될 때는 더욱 연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가 가동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상 매출은 2,500원 이상 억 원이 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정학적인 불안의 수요에 따라서 이 탄약 시장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주요국 탄약 비축과 함께 해외 지원으로 인해서 군용 탄약 생산에 집중하는 제조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부분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구리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풍산의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 10% 이상은 증가할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이것은 구리의 가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구리 제품의 판매 증가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의 상승을 오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요. 더불어서 방산 전체 관련 매출들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국내 방산 수요 증가와 함께 그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풍산의 매출 실적 또한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도 내다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또 구리 수요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하면서 하락하면서 약간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구리가 재고 자체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중국 내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빠르게 털면서 빠르게 가격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풍산의 방산 부분에서의 수요 그리고 구리 가격의 회복에 힘입어서 지금 안정적인 성장이 보여지는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풍산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